복수는 차갑게 식힌 와인처럼 마셔야 한다고 했던가. 나는 그 와인을 3년 동안 숙성시켰다. 그리고 오늘 그에게 마지막 한 잔을 따라줄 것이다. 이건 내가 죽고 다시 태어나기까지의 이야기다. 사랑은 독이었다. 천천히, 달콤하게 나를 죽이는. 민석 오빠를 처음 만난 건 회사 동호회에서였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고 나는 그게 운명이라고 믿었다. 얼마나 순진했던 걸까? 처음 6개월은 완벽했다. 그는 내 손을 잡고 내 이름을 불렀고 나는 사랑받는다고 느꼈다. 하지만 독은 이미 내 안에 퍼지고 있었다. 나는 몰랐다. 그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외로움을 채우고 있었다는 걸. 1주년 기념일, 그가 무릎을 꿇었다. 결혼하자고 했다.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 그런데 그날 밤 그의 휴대폰에서 메시지를 봤다. 친구가 보낸 거였다. 야, 진짜 지은이랑 결혼할 거야? 너 스펙이면 더 나은 애들 많은데. 그리고 그의 답장. 고민 중이야. 그날 밤부터 모든 게 달라졌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다.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그랬는데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봤던 건지도 몰랐다. 그는 조금씩 나를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요즘 살 좀 쪘지? 화장 좀 더 신경 쓰면 안 돼? 친구 여자친구는 정말 예쁘더라. 매일 밤 거울 앞에 섰다. 뭐가 잘못된 건지 찾으려고. 그리고 매번 모든 게 잘못되어 보였다. 다이어트를 시작했다. 하루 한 끼, 새벽 러닝, 헬스장에서 쓰러질 때까지. 그를 위해서. 그가 나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지만 체중이 줄수록 그의 사랑도 함께 줄어들었다. 아니, 처음부터 없었던 건지도. 그날 밤 그의 친구 모임에 따라갔다. 화장실에 가는 사이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야, 지은이 예쁘긴 한데 좀 평범하지 않아? 맞아. 내 스펙이면 재벌집 딸도 가능한데. 그리고 민석 오빠의 목소리. 나도 알아. 근데 헤어지기가 애매해서. 그 순간 심장이 얼어붙었다. 아니, 산산조각 났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보였다. 붓고 초라하고 사랑받을 자격 없는 여자가. 3주년 기념일. 나는 5kg을 더 빼고 20만 원짜리 원피스를 샀다.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다. 그를 다시 사랑하게 만들 마지막 기회. 하지만 인생에서 마지막 기회란 없다. 단지 끝이 있을 뿐이다. 그는 30분 늦게 왔다. 사과도 없었다. 그저 짜증스러운 얼굴로 앉았다. 그리고 말했다. 우리 그만 만나자고. 차라리 교통사고를 당했으면 덜 아팠을 것이다. 지은아, 솔직히 말할게. 넌 내 수준이 아니야. 수준. 그 단어가 심장에 박혔다. 칼보다 날카롭게. 회사 부장님 딸이랑 만나기로 했어. 우리 집안이랑도 잘 맞고. 너도 알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할 나이야. 현실. 그에게 현실은 돈이었고, 외모였고, 집안이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아니었다. 그리고 솔직히 요즘 넌 좀 관리를 안 하는 것 같아. 예전엔 그래도 귀여웠는데. 관리. 나는 그를 위해 몸을 망가뜨려가며 다이어트를 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한다고? 웃겼다. 진짜 웃겼다. 미안하지만 넌 내가 결혼할 사람이 아니야. 나한텐 좀 더 나은 사람이 필요해. 나는 와인잔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얼굴에 쏟아부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이었다. 꺼져.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하고 뛰쳐나왔다. 빗속을 걸었다. 얼마나 걸었는지 모른다. 그냥 걸었다. 비가 내 눈물을 씻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비는 눈물을 씻어주지 않았다. 단지 더 차갑게 만들었을 뿐이다. 집에 도착했다. 문을 열 힘도 없었다. 그냥 주저앉아 울었다. 옆집 아줌마가 지나가면서 물었다. 괜찮아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괜찮을 리가 없었으니까. 거울을 봤다. 지옥이 보였다. 번진 마스카라, 부은 눈, 초라한 내 얼굴. 그리고 생각했다.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까? 왜? 거울을 때렸다. 금이 갔다. 손에서 피가 났다. 아팠다. 하지만 마음보다는 덜 아팠다. 그리고 피를 보며 깨달았다. 울어서는 안 된다고. 무너지면 안 된다고. 이대로 끝나면 안 된다고. 피 묻은 손으로 휴대폰을 켰다. 검색했다. 성형외과.
전체 성형, 연예인 성형외과. 그리고 결심했다. 김지은은 오늘 죽는다. 그리고 복수를 위한 괴물이 태어날 것이다. 회사에 사표를 냈다. 전세금을 빼고 적금을 깼다. 2,500만 원. 내 인생의 전부였다. 그리고 비행기 표를 샀다. 방콕행. 편도. 돌아올 사람은 내가 아닐 테니까. 구름 위에서 생각했다. 복수가 뭘까? 그를 다시 만나는 것. 그를 후회하게 만드는 것. 아니, 그보다 더 잔인한 것. 그가 원하던 완벽한 여자가 되어서 그 여자가 절대 그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게 진짜 복수다. 방콕의 유명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한국 연예인들도 온다는 곳. 상담실에 앉았다. 의사가 물었다. 어디를 고치고 싶으세요? 나는 거울을 보며 대답했다. 전부요. 전부라니요? 전부요. 눈, 코, 입, 턱, 광대, 이마. 가능한 모든 것. 완벽하게 만들어주세요. 돈은 얼마가 들든 상관없어요. 단 하나만 약속해 주세요. 이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달라고. 동의서에 사인했다. 손이 떨렸다. 두려웠다. 하지만 지금 내 삶보다 더 두려운 건 없었다. 의사가 말했다. 6개월 걸린다고. 고통스러울 거라고. 나는 웃었다. 이미 3년 동안 고통스러웠다고. 마취가 들어갔다. 차가운 액체가 몸속으로 퍼졌다. 의식이 흐려졌다.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잘 가, 김지은. 넌 정말 불행한 여자였어. 그리고 안녕, 민석. 다음에 만날 땐 내가 무릎 꿇을 차례야. 깨어났다. 온몸이 아팠다. 특히 얼굴. 거울을 보고 싶었지만 볼 수 없었다. 붕대로 얼굴 전체가 감겨 있었으니까. 간호사가 말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다고. 2주 후에 붕대를 푼다고. 나는 그 2주를 지옥처럼 보냈다. 밤마다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 없었다. 진통제를 먹어도 소용없었다. 얼굴이 불타는 것 같았다. 누군가 칼로 계속 찌르는 것 같았다. 울고 싶었다. 포기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떠올랐다. 민석의 그 말. 넌 내 수준이 아니야. 그 말이 나를 견디게 했다. 증오가 진통제였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붕대를 푸는 날. 의사와 간호사들이 들어왔다. 나는 눈을 감았다. 무서웠다. 실패했으면 어쩌나. 더 못생겨졌으면 어쩌나. 하지만 붕대가 풀리고 거울을 봤을 때 숨이 멎었다. 거울 속에 모르는 여자가 있었다. 아니, 내가 꿈꿔왔던 여자가. 완벽한 쌍꺼풀, 오똑한 콧날, 갸름한 턱선. 이건 내가 아니었다. 하지만 이게 내가 되어야 했다. 와, 정말 아름다우세요. 간호사가 감탄했다. 의사가 웃었다. 모두가 축하했다. 하지만 나는 울었다. 행복해서가 아니었다. 슬퍼서였다. 이렇게 변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게, 김지은으로는 안 된다는 게 너무 슬펐다. 3개월이 더 걸렸다. 붓기가 빠지고 상처가 아물고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까지. 그 사이 2번의 추가 수술을 더했다. 가슴, 지방 이식, 완벽해지기 위해. 그리고 헬스장을 다녔다. 하루 3시간씩 몸을 조각했다. 11자 복근, S라인, 모델 같은 다리. 모든 걸. 거울을 봤다. 연예인 같았다. 아니, 연예인보다 나았다. 길거리를 걸으면 사람들이 돌아봤다. 남자들이 번호를 물어봤다. 여자들이 어디서 있냐고 물어봤다. 하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 모든 게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으니까. 외모만 바꾼 게 아니었다. 6개월 동안 마케팅 공부를 했다. 온라인 강의, 책, 논문. 하루 10시간씩. MBA를 할 돈은 없었지만 혼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었다. 복수는 치밀하게 준비해야 하니까. 그리고 마지막 단계. 이름을 바꿨다. 김지은에서 이서연으로. 법원에서 허가가 나왔다. 그 순간 진짜로 김지은이 죽었다. 서류상으로, 법적으로,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도. 새 주민등록증을 받았다. 사진 속 여자는 나였지만 내가 아니었다. 이서연. 27세. 새로운 삶. 새로운 목적. 복수. 1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다. 같은 공항이었지만 다른 사람이 내렸다. 김지은은 이곳에서 떠났고 이서연이 돌아왔다.
그리고 이제 사냥이 시작된다. 강남에 오피스텔을 구했다. 월세 250만 원. 거의 전 재산이 들어가는 금액이었지만 상관없었다. 복수에는 무대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 무대는 완벽해야 했다. 명품 옷을 샀다. 가방도, 구두도. 카드 빚이 쌓였다. 하지만 괜찮았다. 곧 갚을 수 있을 테니까. 외모만으로는 부족했다. 냄새도 달라야 했다. 샤넬 향수, 에르메스 가방 등 모든 걸 명품으로 바꿨다. 이게 민석이 원하던 여자의 냄새니까. 대기업에 지원했다. 마케팅팀. 면접관들의 눈이 달라졌다. 예전에 김지은을 면접 봤을 때와는 그들은 내 얼굴을 보고 내 옷을 보고 이미 합격을 결정한 것 같았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갔다. 외모가 전부인 세상. 합격했다. 예상했던 대로. 그리고 인사팀에서 첫 프로젝트 리스트를 받았을 때 심장이 뛰었다. 운명은 정말 잔인하게도 정확했다. 한빛건설. 민석이 다니는 회사. 직원 명단을 확인했다. 있었다. 강민석 과장. 3년 만이었다. 아니, 1년 만이었다. 김지은에게는 3년이지만 이서연에게는 처음 만나는 거니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거울 앞에 섰다. 연습했다. 차가운 미소, 무관심한 눈빛, 그를 봐도 떨리지 않는 손. 완벽해야 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있어서는 안 됐다. 첫 미팅 날. 일부러 20분 늦게 출근했다. 주도권은 나한테 있어야 했으니까. 회의실 문 앞에 섰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그가 보였다. 3년 만에, 아니, 1년 만에. 민석, 조금 늙었다. 머리도 좀 빠졌다. 여전히 잘생겼지만 예전만큼은 아니었다. 시간은 그에게도 공평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다. 그의 눈이 커졌다. 숨이 멎은 것 같았다. 나를 몰라봤다. 당연했다. 김지은은 죽었으니까. 그가 보는 건 이서연이었다. 그가 원하던, 하지만 절대 가질 수 없는 여자. 안녕하세요. 저는 한빛건설 강민석 과장입니다. 이서연 이사입니다. 앉으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완벽했다. 그를 보면서도 아무 감정이 없었다. 아니, 감정은 있었다. 차가운 쾌감. 사냥꾼이 사냥감을 본 순간의 그 쾌감. 회의를 진행했다. 전문적으로, 완벽하게.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나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다. 입이 살짝 벌어진 채로. 어이없을 만큼 뻔했다. 남자들은 다 똑같았다. 겉모습에 홀리는. 저, 서연 이사님. 회의가 끝나고 나오는데 그가 따라왔다. 예상했던 대로. 혹시 회의 후에 식사라도 바빠서요. 다음에. 차갑게 잘랐다. 첫 번째 미끼. 관심 있는 척하다가 밀어내는 것. 심리학 책에서 배운 기법이었다. 남자들은 이런 게임에 약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다. 미소가 지어졌다. 시작이 좋았다. 이제부터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를 지옥으로 끌고 갈 것이다. 2주 동안 그의 SNS를 모니터링했다. 친구 목록, 좋아요 누른 게시물, 자주 가는 장소, 모든 것. 디지털 시대에 누군가를 알기란 너무 쉬웠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가 다니는 헬스장. 우연을 가장했다. 그의 헬스장에 등록했다. 월 회비 35만 원. 비쌌지만 가치가 있었다. 복수는 디테일이니까. 3일째 되는 날 그가 나타났다. 예상했던 시간, 예상했던 장소. 나는 러닝머신에서 뛰고 있었다. 땀에 젖은 몸, 찰랑이는 머리, 탄력 있는 다리선. 모든 게 계산된 것이었다. 서연 이사님? 아, 민석 과장님. 여기도 다니세요? 놀란 척했다. 연기는 완벽했다. 그는 들뜬 표정이었다. 운명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바보 같은. 네, 저 여기 3년째 다니는데 혹시 같이 운동할래요? 오늘은 PT 있어서요. 그리고 신호를 줬다. PT 트레이너에게 손을 흔들었다. 20대 후반, 모델 같은 외모. 일부러 남자 트레이너를 선택했다. 질투심을 자극하기 위해. PT하는 내내 그의 시선이 느껴졌다. 트레이너가 내 허리를 잡을 때, 스트레칭을 도와줄 때, 그의 얼굴이 굳어지는 게 보였다. 완벽했다. 질투는 집착의 시작이니까.
그 다음 주부터 우연히 반복됐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확히 그가 오는 시간에 나도 갔다. 매번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변했다. 물을 건네주고, 기구 사용법을 알려주고, 함께 운동하자고 제안했다. 서연 이사님, 오늘은 PT 없으시죠? 같이 할까요? 그럼 30분만요. 조금씩 줄을 풀었다. 완전히 거절하면 포기하니까. 희망을 주고, 빼앗고, 또 주고. 그렇게 그를 길들였다. 라커룸 거울 앞에 섰다. 땀에 젖은 얼굴을 봤다. 예쁘다고 생각했다. 아니, 김지은이 봤으면 예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서연은 그저 무기라고 생각했다. 아름다움은 무기였다. 가장 강력한. 한 달이 지났다. 프로젝트는 순조로웠다. 아니, 너무 순조로웠다. 그가 내 모든 요구를 들어줬으니까.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다. 주말 회의도 나왔다. 그의 동료들이 수군거렸다. 과장님, 요즘 이상하다고. 나는 모르는 척했다. 서연 이사님, 커피 드릴까요? 괜찮아요. 그냥 제가 마시고 싶어서요. 같이 마셔요. 그는 커피를 건넸다. 손이 닿았다. 떨리는 게 느껴졌다. 그의 손이 웃겼다. 3년 전 떨렸던 건 내 손이었는데 이제 역전됐다. 사냥꾼과 사냥감의 자리가. 서연 이사님, 저 고백할 게 있어요. 무슨 고백이요? 저 이사님한테 반한 것 같아요. 첫 미팅 때부터. 드디어 나왔다. 기다렸던 말. 하지만 표정은 차갑게 유지했다. 민석 과장님, 저희 일하는 사이잖아요.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사님은 너무 완벽해요. 외모도, 능력도, 말투도, 모든 게. 완벽하다. 그 말을 들으며 생각했다. 완벽함의 대가를. 6번의 수술, 2천만 원의 빚, 1년의 고통, 그리고 김지은이라는 이름의 죽음. 그게 완벽함의 값이었다. 감사하지만 전 관심 없어요. 왜요?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부족하다기보다는 멈췄다. 이 타이밍이 중요했다. 너무 쉽게 말하면 안 됐다. 천천히, 칼날처럼. 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서요. 그의 얼굴이 굳었다. 수준. 그 단어가 그의 귓가에 맴돌았을 것이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 그렇게 설계했으니까. 수준이. 무슨, 농담이에요.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전 그냥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미소 지었다. 부드럽게. 그리고 떠났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그것도 전략이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숨을 내쉬었다. 심장이 뛰었다. 흥분 때문이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다. 그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그리고 곧 그물이 완성될 것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 회식 자리가 마련됐다. 나는 알았다. 오늘이 그날이라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나는 날. 레스토랑에 도착했다. 고급스러웠다. 민석이 예약했다고 했다. 자리에 앉았다. 그는 내 옆에 앉았다. 우연인 척했지만 계산된 것이었다. 그의 모든 행동이. 술이 돌았다.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자리를 떴다. 계획대로였다. 나는 민석에게 귓속말했다. 따로 할 얘기가 있어요. 그의 눈이 반짝였다. 희망으로. 루프탑으로 올라갔다. 도시의 불빛이 아름다웠다. 아이러니했다. 가장 아름다운 밤에 가장 잔인한 진실을 밝히게 될 테니까. 여기 경치 정말 좋네요. 네. 끝을 보기엔 좋은 장소죠. 끝이요? 그가 물었다. 불안한 표정으로. 나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오래된 봉투. 1년 동안 간직해온. 이거 보세요. 사진을 건넸다. 그의 손이 떨렸다. 사진을 보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알아봤을 것이다. 자신을. 그리고 옆에 있는 여자를. 이건 어디서? 기억나세요? 이 여자. 지은이. 이건 지은이인데. 어떻게?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믿고 싶지 않았을 것이다. 현실이 너무 잔인하니까
3년 전 기억하세요? 비 오던 그날. 3주년 기념일. 설마 당신이 네. 김지은이에요. 아니, 김지은이었어요. 그가 비틀거렸다. 난간을 잡았다. 숨을 헐떡였다.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당연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 말도 안 돼. 지은이는 이렇게 안 생겼어. 그렇죠. 김지은은 못생겼죠. 평범했죠. 당신 수준이 아니었죠. 가방에서 사진을 하나 더 꺼냈다. 수술 전후 사진, 붕대 감은 사진, 회복 중인 사진, 모든 증거. 이게 1차 수술이에요. 눈, 코, 턱. 이게 2차. 윤곽. 이건 3차. 가슴, 지방 이식. 왜 이렇게까지? 왜냐고요? 당신이 원했잖아요. 완벽한 여자를. 당신 수준에 맞는 여자를. 목소리가 차가웠다. 감정이 없었다. 아니, 감정을 숨겼다. 떨리는 손을, 뛰는 심장을. 이 순간을 1년 동안 기다려왔으니까.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1년 동안 6번의 수술을 견딘 나한테. 매일 밤 통증 때문에 울던 나한테. 몰랐어. 내가 그렇게까지 상처를 줄 거라고. 몰랐다고요? 카페에서 내 얼굴에 대고 말했잖아요. 넌 관리도 안 하고 못생겼고 내 수준이 아니다라고. 스마트폰을 꺼냈다.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3년 전 그날에. 넌 내 수준이 아니야. 타고난 게 있어. 얼굴, 집안, 학벌. 솔직히 넌 그 어느 것도 안 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자신의 목소리를 들으며 얼마나 잔인했는지 깨달으며. 하지만 늦었다. 모든 게 너무 늦었다. 제발, 용서해줘. 그가 무릎을 꿇었다. 정말로. 레스토랑 루프탑 바닥에 울고 있었다. 한때 나를 사랑한다고 했던 남자가, 나를 버린 남자가 이제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울고 있었다. 나도 당신을 사랑해. 진심이야. 한 번만 기회를 줘. 사랑이요? 당신이 사랑하는 건 이서연이에요. 김지은이 아니라. 내려다봤다. 무릎 꿇은 그를. 한때 사랑했던 사람을. 아니, 사랑했다고 착각했던 사람을. 이제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았다. 복수는 달콤할 줄 알았는데 그저 텅 빈 느낌만. 알아요? 1년 전 그날 밤 거울 앞에서 울면서 생각했어요. 내가 예뻤다면 사랑받았을까? 그래서 예뻐졌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은아, 이서연이라고 불러요. 김지은은 당신이 죽였으니까. 가방을 들었다. 떠날 시간이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복수는 끝났다. 이제 진짜 삶을 살아야 했다. 참,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할게요. 당신이 만나려던 부장님 딸. 지난달에 다른 남자랑 결혼했대요. 당신 버리고. 이제야 제 수준이 보이나요? 근데 민석 씨, 너무 늦었어요. 당신은 이제 제 수준이 아니거든요. 계단을 내려갔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의 울음소리가 들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다. 김지은의 복수가. 하지만 이서연의 삶은 이제 시작이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상처받고 증오로 다시 태어난 한 여자. 그녀는 결국 자신이 선택한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었을까요? 복수의 끝에 남은 건 승리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공허함일까요? 여러분이라면 그 남자를 용서했을까요? 아니면 그녀처럼 다시 태어났을까요? 이서연의 복수,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